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 14년 만에 유통공룡으로 커진 쿠팡. 그 성장의 중심에 김 의장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그의 무모한 뚝심에서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하였고 최근 2023년 기준으로 1년 매출이 약 32조 원에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년 19% 이상 성장했는데 그 배경에는 차별화시킨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가 크게 히트하면서 성장 동력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맞는 마케팅이 적중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창업자이며 이사회 의장 겸 CEO입니다. 그는 1978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태어나 7살 때 현대건설 주재원의 아버지를 따라 동남아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수완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1998년도에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광고주들에겐 돈을 받아 수익을 낸 구조로 운영하다가 2001년에 뉴스위크에 매각하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입사해 2년 다니다가 퇴직하고 쿠팡을 설립해서 10년 만에 30개 도시에 100개의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또 당일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물류 유통의 거대한 공룡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아버지 김주성 씨가 현대건설 미얀마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현지에서 담배 회사를 창업하여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외국인 사업가로 가장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뉴저지에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면서 알았던 대만계 미국인 낸시 추와 2021년 5월 29일에 결혼해서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2010년에 쿠팡을 설립하여 2021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시키면서 2024년 기준으로 약 50억 달러로 약 6조 7천억 원 추정됩니다. 상장 후 자산이 6배 이상 불어나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또 그의 리더십을 보면 하버드 대학생 때 잠깐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생활했지만 미국식 사고방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지만 막내 직원이 소집한 회의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면 임원들도 참석하게 합니다. 그의 경영 철학을 보면 그동안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묻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경영한다고 합니다. 즉, 차별화시켜서 쿠팡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쿠팡은 2021년 6월에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로켓 직구를 일본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철수합니다. 이유를 보면 시장 조사가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미 아마존, 라쿠텐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일본은 택배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만약에 수령인이 없으면 다시 가져와야 해. 배송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일본 소비자들에게 쿠팡의 서비스를 알리고 고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으나 효과적인 접근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일본 철수와 동시에 대만에 진출한다고 발표합니다. 그의 뚝심은 대단하지만 또 다른 면에선 한국 소비자가 만만한가? 즉, 한국에서 돈 벌어서 일본에 바치고 이번엔 대만에 진출한다고 하니 대만 시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만 시장의 특성은 일본에 비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대만 소비자들도 가격과 배송 속도에 민감하므로 한국식 배송이 이루어진다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특성은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구매 패턴을 이해하고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합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일본에서의 실패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적 지원은 대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배분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대만에도 경쟁 업체가 토종 PC홈과 아마존, 모모, 라쿠텐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로모션과 서비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과열 경쟁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하여 수익성이 떨어져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만은 섬나라로서 지리적 한계가 있고 특히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데 택배 배송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만 고객들도 빠르고 정밀한 배송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와 운영 체계를 갖추는데 부담이 따릅니다. 이 밖에 정부와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포장재 사용과 탄소 배출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으로 2024년 10월 10일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배달 앱 수수료와 알고리즘 조작 문제에 대해 정당성의 논리로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1,628억 원 추징당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신의 한 수로 대한민국에서 유통강자로 우뚝 섰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을 물게 되었는데 과징금을 물게 된 이유와 소비자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쿠팡이 자사 상품과 제휴업체 상품을 검색 결과에 함께 표시하면서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쿠팡이 자사 제품을 중개업체와 경쟁하게 하면서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의 대표적인 문제로 플랫폼이 중개자 역할과 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공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쿠팡이 고용 창출을 일으킨 건 맞지만 쿠팡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랭킹을 조작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게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반응에 대해서 댓글 핵심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중복으로 올라온 댓글들입니다. 쿠팡 대표인 김범석은 미국인이고 본사가 미국에 있다. 쿠팡 지부는 100% 미국 본사를 둔 쿠팡 LLC가 가지고 있으며 쿠팡을 운영하는 의사 결정권도 미국에 있다. 벌써 와우 멤버십 월 결제를 4,000원대에서 거의 2배인 8,000원대로 올렸다. 로켓 배송에 길들어진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 결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쟁자 없이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 모든 손실은 소비자 몫이다. 배달 음식 플랫폼으로 인해 편해졌지만 결국 그로 인해 음식값은 올랐고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